오늘은 의사결정 나무 모델링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는 이제 타겟 변수, 목표 변수에 대한 의사결정 규칙을 나무의 구조로 도식화해서 분류를 한다든지 추정을 한다든지 하는 목적으로 수행하는 모델링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결정 나무 모델링 기법은 무엇보다 장점이 결과의 해석이 용이하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의사결정 룰의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쉽게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무엇보다 이 수행 시간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모델을 생성하는 시간이 상당히 빠르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척도의 변수들을 가지고 분석 작업 수행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이상의 설명 변수에 동시에 작용하는 이런 효과의 해석이 유용하다. 이제 반면에 이 의사결정 나무의 단점으로 꼽는 것은 이 나무의 구조로 이렇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연속적인 그 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범주화시키는 모든 그 설명 변수들을 범주화시켜서 이 목표 변수를 해석하기 때문에 약간 불연성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회귀 모델링에 비해서 선형성 및 주효과 해석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의사결정 나무의 가장 큰 단점은 이 과적합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무의 가지를 많이 뻗으면 나무가 주어진 데이터를 잘 학습을 하는데 반해서 이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했을 때 오분류가 된다든지 추정의 오차가 커진다든지 하는 이 과적합의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의사결정 나무 모델링의 가장 큰 이슈는 문제점이 되는 것은 바로 이 과적합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과적합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나무의 깊이, 나무를 얼마나 그 상세하게 나무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활용 측면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분류 및 추정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의사결정 나무 모델링을 하는 알고리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오래된 방법이 바로 최이드라는 방법입니다. 이 최이드는 통계에서 얘기하는 카이-스퀘어 검정, 그러니까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름 최이드 자체가 카이-제곱 오토매틱 인터액션 디텍터의 약자로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해서 변수 간의 관련성을 자동적으로 찾아내는 알고리즘이다. 이런 뜻이고요. 1980년에 카스가 발표했던 알고리즘입니다. 이 카트는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분류나무, 회귀나무라는 뜻의 이 카트는 스탠포드의 4명의 교수님들이 만들었던 알고리즘입니다. 1984년에 만들었는데 이 카트라는 알고리즘이 이 4가지 알고리즘 중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알고리즘입니다. 그 외에 1997년에 퀘스트라는 알고리즘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로스킨난이라는 호주의 교수가 만들었던 C5라는 알고리즘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의사결정 나무는 크게 분류나무와 회귀나무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귀나무는 원래 이제 추정나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분류나무와 회귀나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타겟 변수, 즉 뿌리마디라고 하는 이 맨 윗단에 표시되는 이 이분을 나타내는 그 변수가 범주형이냐 혹은 연속형이냐에 따라서 분류나무 혹은 회귀나무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총 130명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남자 여자를 잘 구분해주는 나무를 만들어내는 건데 전체적으로 63%가 남자고 37%가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녀를 잘 구분해주는 특징들을 찾아서 그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나무를 나눠보는 겁니다. 근데 키가 신장이 164.6보다 큰 사람과 164.6보다 작은 사람인 경우에 남자 여자의 비율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키가 164.6에는 여자가 훨씬 더 많아졌죠. 83%. 164.6에서는 이렇게 남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특정한 마디의 밑에 있는 마디를 가리켜서 우리는 이제 자식 마디라고 하고요. 어떤 마디 위에 있는 것을 이제 부모 마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모가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이 또 부모가 돼서 또 자식을 낳는 일종의 약간의 가계도 형태처럼 보이는 이것이 바로 분류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어느 정도까지 분할을 시키느냐 하는 이 기준과 이 척도는 이제 기준이 조금씩 알고리즘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트리를 분화하고 이제 더 이상 트리를 분화할 필요가 없는 이 마디를 가리켜서 우리는 끝마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장이 164.6보다 큰 경우에는 더 다른 정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그 트리를 분화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이 난 거고, 키가 164.6보다 작은 집단에서는 또 이것을 이렇게 또 164.6보다 작은 집단을 161.9보다 작은 집단과 161.9와 164 사이의 집단 이렇게 이제 쪼개는 거죠. 나누고 또 이제 164.6보다 작고 161.9보다 크고 164.6보다 작은 집단은 다시 이제 체중을 가지고 또 나눠주게 되는 거죠. 이래서 이제 맨 마지막 깊이까지 되는 요것을 이제 나무의 깊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나무의 깊이가 너무 깊어버리면 이 데이터에 대한 과적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깊이가 짧으면 이제 덜 적합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적합을 만드는 것이 꽤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그 회기나무를 살펴보게 되면 회기나무는 이 체중이라는 연속형 변수, 연속형 타겟 변수를 기반으로 전체 130명의 평균 체중은 65kg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다시 여러 가지 규칙을 통해서 이제 나눠보는 겁니다. 그래 봤더니 신장이 168.7보다 작은 집단은 평균 체중이 58kg고 신장이 168.7보다 큰 집단은 평균 체중이 75kg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나눌 필요가 없을 때까지 트리를 쭉 분할을 하게 되면 최종적인 끝마디가 형성이 되고요. 이 끝마디가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예측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요 체중의 값으로 예측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무를 이용해서 추정을 하는 것을 이제 추정나무 혹은 회기나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나무가 형성되는 과정은 이게 분류의 목적이냐 혹은 추정의 목적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분류 기준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 기준을 찾아서 그 분류가 최적이 되는 분류 기준을 기반으로 룰을 형성하고 이제 나무를 이제 형성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정지 규칙에 도달할 때까지 이제 나무를 계속 성장을 시키는 거고요. 정지 규칙을 만나게 되면 성장을 이제 중단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만들어진 나무에 대해서 얼마나 잘 분류가 되는지, 얼마나 잘 추정이 되는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 가지치기라는 것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앞전에 이 의사결정 나무의 최대 단점인 과적값을 막기 위해서 요 가지치기라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가지를 이제 다시 잘라내는 거죠. 이런 작업들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일종의 타당성을 다시 평가를 합니다. 이때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전체 데이터를
다 사용해서 나무를 만들지 않고 내가 학습할 데이터의 일부분을 가지고 나무를 만들고 그 학습하는 데 관여되지 않은 일부의 데이터를 이제 검증용 데이터로 해서 얼만큼 잘 분류가 되는지, 얼만큼 잘 추정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 의사결정 나무의 모델을 평가하게 되고요. 이 과정이 잘못되면 다시 앞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무를 확정하고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이 의사결정 나무 알고리즘의 동작 흐름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의사결정 나무는 나무를 어떻게 분화시킬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기준인데요. 이 나무를 분류하는 기준은 크게 분류나무와 회기나무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분류나무의 경우에는 이 범주형 목표 변수, 즉 분류나무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이제 카이 제곱 통계량이라든지 진위 지수라든지 엔트로피 지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회기나무인 경우에는 연속형 목표 변수를 분류하는 건데 이거는 F 통계량이나 분산의 감소량 등을 이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지 규칙은 이 어느 정도 선까지 이제 나무를 분화할 거냐 하는, 분화를 멈출 거냐 하는 기준인데요. 모든 자료가 한 그룹에 속할 땐 당연히 멈춰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지를 치게 되면서 이 가지의 관측치가 너무 작아지게 되면 이것을 스탑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50, 100 이런 값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또한 진위지수 같은 경우에는 불순도를 측정합니다. 이 불순도를 측정해서 나무를 분화할수록 같은 종이 몰리기 때문에 순수도가 올라가고 이 불순도가 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감소량이 급격히 작아질 때는 이제 더 이상 트리를 분화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제 아까 뿌리마디로부터 끝마디까지 일정한 깊이, 보통 이제 3단계, 5단계 이렇게 됐을 때 스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지치기라고 하는 것은 일단 나무를 만들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평가형 데이터를 통해서 이 앞전에 만든 나무가 얼마나 안 본 데이터, unseen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 맞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것을 이제 가지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트는 스탠퍼드 대학의 프리드만 교수와 이 브라이만 교수 이외에 2명의 교수, 총 4명의 교수가 만든 알고리즘이고요. 이 카트라는 알고리즘은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트 알고리즘은 브라이만 교수가 랜덤 포레스트라는 알고리즘을 추후에 또 확장해서 발표를 했고요. 프리드만 교수는 또 아다부스트라는 알고리즘을 만들었고요. 지금 현재 대세가 되고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4명의 교수 중에 이 유명한 프리드만 교수와 브라이만 교수가 만들었던 이 카트라는 알고리즘은 상당히 의미가 굉장히 큰 알고리즘이고요. 또 일부의 이 딥러닝 발전에도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한 그러한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이 카트는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위라는 일단 첫 번째 특징은 이 분류나무와 회귀나무가 다 된다. 즉 카트라는 이름 자체가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 그래서 Classification Tree와 Regression Tree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다 적용이 가능한 알고리즘이다라는 게 있고요. 진위지수라는 것을 이용하는데요. 진위지수는 일종의 진화지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인의 진화론에서 종이 많이 분화가 될수록 그 순수도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분화가 덜 되면 이종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불순도가 높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측정하는 일단 진위지수입니다. 그래서 각 범주의 비율을 1에서 이렇게 빼줘서 다 더하는 방식을 세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카트 알고리즘은 이제 이지 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 하나가 자식을 둘만 낳는 형태의 트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우선 진위지수를 살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8개 종이 있죠. 8개 개체가 있는데 8개 개체 중에서 비슷한 종이 이렇게 보시면 사슴같이 생긴 게 세 마리가 있고, 그 다음에 타조같이 생긴 게 또 3마리가 있고, 코뿔소가 1마리 있고, 사자가 1마리 있잖아요. 그러면 이 1에서 이렇게 전체 관측치는 8이고요. 8 중에 3을 제곱하고 또 양의 3마리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타조였죠. 8의 3, 8분의 3을 제곱한 걸 빼주고 8분의 1을 요 한 마리 한 마리는 8분의 1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러한 그 관측치의 진위지수는 0.69가 되는 거죠. 근데 밑의 경우 예를 들어 보면 똑같이 8마리, 7마리인데 여기는 7개의 개체가 있는데 그 중에 6개의 개체가 다 같은 얼룩말이잖아요. 그리고 한 마리만 하마로 틀리잖아요. 이 경우에는 1에서 7분의 6을 제곱을 빼고 7분의 1을 제곱해서 빼면 0.2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의 경우가 훨씬 더 진화가 많이 된 거죠. 진화가 많이 됐다는 얘기는 다양도가 높다는 얘기고요. 다양도가 높다는 얘기는 이 종에 대해서 순수도는 떨어진다. 섞여져 있다. 이 종이 막 섞여져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밑에는 다양도는 떨어지는 데 반해서 이 종이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순수도는 올라가고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나무를 분화하기 전에는 이렇게 불순도가 높은 형태인데요. 나무를 분화하게 되면 같은 종끼리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그 변수를 기준으로 어떠한 척도로 이 트리를 분화하느냐에 따라서 이 순수도가 올라가고 불순도가 떨어지는지를 이제 매 측정하면서 이 알고리즘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범주형 목표 변수에서 이 분화되기 전에 진위지수를 계산하고, 분화를 했을 경우에 진위지수를 계산해서 이렇게 분화를 한 것이 얼마만큼 진위지수가 향상됐는지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그 가장 많은 향상이 되는 그러한 속성들을 가지고 트리를 분화하는 거죠. 실제 우리가 화면에 보여지는 것은 하나의 트리를 보여주지만 실제는 매 단계마다 수많은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 분화가 잘 되는 그러한 목표 변수, 이 설명 변수야 그 규칙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 카트 알고리즘의 동작이 되겠습니다. 연속형인 경우에는 이렇게 이 분산의 향상도를 분산이 얼마만큼 이제 줄어드는지, 그러니까 분산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평균을 중심으로 몰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 한 집단으로 했을 때보다 집단을 나눴을 때는 목표 변수에 대한 분산이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산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그러한 그 속성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분할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를 만드는 알고리즘이 4가지가 있는데 이 알고리즘의 차이는 뭐냐면 무슨 기준으로 나무를 쪼갤 것인가, 무슨 기준으로 부모 마디를 자식 마디로 쪼갤 거냐는 기준이야.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오래된 방법이 카스라는 사람이 1980년에 만든 쉐이드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쉐이드라는 이 알고리즘이 통계적 하이적 검정과 F 검정을 사용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쉐이드라고 부릅니다. 카이스케아 오토매틱 인터액션 디텍션의 약자를 따서 CHAID, 그래서 쉐이드라는 알고리즘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얘의 특징은 다지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의 자식을 여러 명을 만들어요. 2명이 아니라 여기 4명.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로 분리해서 이 쉐이드의 특징은 옆으로 분화가 잘 일어나는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퀘스트인데 이거 뭐 잘 사용되지 않아요, 이제는. 그래서 지금 이 퀘스트는 쉐이드 알고리즘을 명목형, 그러니까 즉 분류나무에만 적합하도록 약간 개선한 거야.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쉐이드를 약간 보정했다. 그래서 쉐이드는 분류나무, 회기나무가 다 되는데 퀘스트는 분류나무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트리를 만드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카이제거 검정을 이용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알고리즘이 C5라는 알고리즘이에요. C5라는 알고리즘은 C5.0, C5. 이게 호주의 그 인류학자, 사회과학 연구하는 교수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엔트로피라는 지수, 엔트로피, 물리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리학에서 나오는 이제 질서, 혼동, 혼란 지수 뭐 이렇게 때 쓰는 건데, 이거를 기준으로 이제 트리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사실은 C5의 전신이 ID3라는 알고리즘이 있었어요. ID3가 C4.0, C4.5, C5.0 이렇게 발전해 온 거예요. 얘는 특히나 과적합의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디폴트로 가지치기 설정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소 가지치기, 뭐 전역 가지치기 이래갖고 되도록이면 가지를 많이 뻗지 않도록 조절하는 게 가장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 나무 알고리즘에서는 요 네 가지, 요 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우선 쉐이드는 분류나무, 회귀나무가 다 돼. 즉 목표 필드가 부정 연속형이 다 되고, 카트는 마찬가지로 분류나무, 회귀나무가 다 돼. 그래서 범주형 연속형이 다 돼. 하지만 이 퀘스트하고 C5는 분류나무만 된다. 그러니까 목표 필드가 범주형만 되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X를 예측 변수라고 합니다. 입력 필드. 입력 필드는 상관없어요. 연속형도 쓸 수가 있고 범주형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X의 그 측정 수준에 신경 안 쓰고 쓸 수 있는 게 이 의사결정 나무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리를 분화시키는 이 기준은 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쉐이드는 카이제거 검정 통계량과 F 통계량을 이용하고, 카트는 진위 지수와 분산의 감소량, 퀘스트는 마찬가지로 카이제거 검정 통계량과 F 통계량, C5는 이제 엔트로피, 결국은 엔트로피 차이를 하는데 그거를 인포메이션 게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얘는 다지분리, 얘는 이지분리, 얘는 이지분리, 얘는 다지분리. 부모 마디에서 자식 마디가 2개만 된다, 3개 이상도 된다. 요 차이예요. 그 다음에 가지치기는 기본적으로 쉐이드는 가지치기가 없어요. 하지만 카트, 퀘스트, C5는 가지치기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측값. 그러니까 결측값이 생기면 쉐이드는 한 변수 중에서 하나의 값이라도 누락이 되면 그 케이스 자체를 버려버려요. 그런 거고, 카트나 퀘스트나 C5는 이거를 대체해서 대체값을 써서 쓴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분류나무, 회귀나무가 다 되느냐, 분류나무만 되느냐, 요거하고 이 트리의 기준이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요 특징들이 있어요. 특징들. 그거를 참조하시면 되고, 가장 심플한 나무가 만들어지는 것은 카트하고 퀘스트고, 쉐이드가 그 다음 C5가 가장 복잡한 나무가 만들어져요. 똑같이 나무인데 가지가 많은 나무냐 아니면 가지가 적은 나무냐의 차이야. 가지가 많으면 설명하기가 힘들고요. 이해하기가. 대신에 정확도는 올라가. 근데 가지가 적으면 설명하기는 쉬운데 정확도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약간의 양면성이 있는데, 그래서 항상 적절한 그 나무 기법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의사결정 나무의 최대 장점은 결과에 대한 해석이 용이하다. 어렵지가 않아요. 결과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의사결정 나무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룰 인덕션, 귀납적 추론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룰 인덕션이라는 게 귀납적이라는 뜻이에요. 귀납적 추론 규칙.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해서 귀납적으로 분리 규칙을 만들어내는 거죠. 추정 규칙이나 분류 규칙.